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저는 손혜원 의원이라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포에서 등록문화재 지역 안에 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 두 채만 있어도 투기 의혹으로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상당히 실세 의원이 목포 등록문화재 지역에서 수많은 집들, 처음에는 이것이 9채라고 했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20여 채가 넘는 것으로 각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설왕설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 자신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쇼크를 감수했겠죠. 그래서 1월 20일 당내 여러 가지 만류에도 불려가고 탈당 기자회견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혜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비록 당적을 내려놓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 여러분이라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을 말합니다. 성원이 있어야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광야라는 것은 거친 바깥 어떤 그런 상, 이런 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이번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 이런 투에,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혜원 의원은 홍보 전문가였습니다. 네이밍 전문가였습니다. 수많은 네이밍들이 자기의 손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란 네이밍도 손혜원 의원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 자신은 민주당이 굉장히 정이 가는 어떤 고향 같은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 탈당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 보도를 보면 자기 스스로 탈당이란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식 명칭은 탈당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도 자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가 일반 국회의원 기자회견장에 참석하는 것은 주로 입당할 때, 환영할 때, 입당하면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탈당하는데도 그렇게 배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손혜원 의원의 민주당 내에서의 당내 위치, 이런 것을 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문재인이 처음 손혜원 의원을 입당하는데 많이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김정숙 여사와 여중 고교, 동기 동창이라는 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초선이지만 굉장히 조금 중요한 포지션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처음 1월 15일 SBS에서 처음 터뜨렸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등록문화재 지역에 9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처음 포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다른 언론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위치한 창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커피숍이라든지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의 여러 측근들, 조카, 보좌관 그리고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문화재단 등등 많은 사항들이 속속 보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은 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보도를 당할 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반박, 그러면서 강력한
그런 일종의 도전적인 반박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SBS 보도가 나왔을 때 SBS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다는 그런 말까지 펼쳤습니다. 이날 1월 20일 기자회견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자기를 상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사들, 200여 가지가 되는 기사를 상대로 해당 기자에 대해서 일종의 고소, 고발,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 사실 목포라는 등록문화재 지역에 손혜원 측에서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허위 보도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캐치하고 또한 서치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 부동산 이 횟수가 전체 매수가 매입한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두 팩트입니다. 팩트를 보도한 것을 이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또한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한 손혜원 의원은 공인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에 상당히 저촉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보도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자기의 지인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여러 가지 닥달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박물관에 낮은 칠기 구입을 종용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제작한 낮은 칠기 판권을 손 의원이 가지고 있고 계약서 따위는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갔다는 굉장히 조금 표리부동한 그런 내용들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이후에 팩트일지 그것은 이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지금 말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손혜원 의원이 여러 언론기관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검찰도 수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또 목포의 일종의 토박이 정치인 박지원 의원과도 한판 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처음에 박지원 의원은 부동산 매입 규모가 작은 것을 보고 두둔하는 그런 말을 했다가 20채 이상 늘어나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손혜원 의원은 박지원 의원에게 일종의 도전장 비슷한 것을 냈습니다. 함께 검찰 수사를 받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포에 있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면서 함께 수사를 받아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도전장을 냈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여건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많은 측근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이전 소속이었던 그런 상태에서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것도 이후 지켜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들이 계속 터져나오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목포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 그런데 저는 보기에 이게 문화재 등록 지역 이렇게 지정하면 목포의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를 주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이해상충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하는 것처럼 자기하고는 굉장히 깨끗한 관계가 돼야 이런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많은 부동산을 미리 구입하거나 도중에 구입한 손혜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손혜원 의원이 확실하게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수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실세 국회의원이란 그런 말까지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혜원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국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한번 손을 떼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민주당 이 밖에 다른 야당 네 군데서 모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비평을 내놓았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야당들은 국민의 분노를 면피하기 위한 솜털 같은 조치, 그리고 변명과 선동의 기자회견, 또 아나무인하고 오만하다, 이런 투로 비판을 했습니다. 야사당이 함께 이런 비평을 낸 것도 조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손혜원 의원 문제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경우에서는 실망과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리 문화재 등록 지역의 정보를 알고 또 정보를 알고 나서 그 주변의 땅과 부동산을 구입하고 또한 대출을 11억까지 받아서 또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11억 정도 되면 그 이자 부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게 확실한 어떤 기대감이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투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손혜원 의원의 이번 사항은 조금 아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이것이 자신이 말하는 투기 의혹이 아닌지 투기 의혹인지 분명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손혜원 의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지도 강하고 싸움닭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 이것도 한번 주목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이 말의 진실이, 탈당 기자회견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자기 말대로 모든 것을 의혹을 풀고 정정당당하게 민주당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말대로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의원직을 내놓고 그대로 물러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